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44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47일차고요. 오늘은 놓아버림, 네, 놓아버림 책이에요. 네, 132페이지예요. 132페이지에 왼쪽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할게요. 사람들의 내면에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공포를 쌓아놓는 저장소가 있다. 이런 다량의 공포가 삶에 흘러넘쳐, 공포가 흘러넘쳐, 돈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죠? 공포가 삶에 흘러넘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물들이고, 공포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물들이고 삶의 환희를 퇴색시키고, 삶의 환희를 퇴색시키는 거야. 공포 때문에 삶의 환희를 퇴색시키고 안면 근육에 반영되어 외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면 근육에 반영이 돼서 외모에도 영향을 주고 체력이나 신체 장기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만성 공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한다. 신체 운동학의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면 두려워하는 생각은 근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있잖아요. 그럼 이 근력 자체의 힘 자체도 엄청나게 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력도 크게 떨어지고 경락을 따라 주요 장기로 가는 에너지의 흐름 있죠? 우리 경락, 몸의 경락을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포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장소, 저장소가 있는데 그 저장소에서는 엄청나게 이 에너지의 흐름과 경락을 억압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가 인간관계와 건강, 행복 등 모든 면에서 해롭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공포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모든 엄청나게 지금 해로운데 움켜쥐고 놓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 다 쌓여 있잖아요. 뭐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막 뭔가 두려운 거예요. 잘못될까 봐. 잘못될까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쵸? 어, 그냥 뭐 어제도 보니까 막 들어오는 이제 이쪽 인천 쪽으로 와서 오자마자 이제 음, 오자마자 커피 마시고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어,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올라가니까 좋네요. 그래서 비가 오고 하는데 생각보다 들었던 정보에서 오차가 있었는 거예요.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그 카페까지 1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인다고 해서 그냥 저기 보이고 걸어서 10분인 줄 알았더니 걸어서 10분이 아니라 차량으로 10분인 거예요. 차량으로. 차량으로 10분이니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에 더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하는 그냥 들은 대로 10분? 그러니까 차량으로 10분인지 걸어서 10분인지를 안 하고 그냥 10분만 듣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오류가 참 많구나. 그러면서도 어떡하지? 근데 이제 굉장히 아직 근원에서 공포는 마음을 관통해서 떠나야 돼. 마음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부하의식을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 그 안에는 또 이제
어떻게 걸어가지? 비가 또 그런 데다가 걸어가면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30분. 아니, 비가 오니까 또 기가 찬 거야. 어머, 이거 비가 오면은 저 걸어가는 동안에 홀딱 젖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그래도 어제 참 일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에서 타고 온 버스, 리무진 버스 기사님이 얼마나 순하신지. 저번에 칼치기 하고 들어왔던 저기, 미국 갈 때, 아니, 그렇게 대형 버스가 완전 비가 내리는데 칼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들어가는 그런 버스 기사를 처음 봤는데, 그분은 요번에 빡빡이 기사님은 부산에 배정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부산.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얌전하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순한 분이 계셔가지고, 뭐 등록해서 가방 받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탁탁탁탁 되지 않는데 그 시간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려 주시면서 어쨌든 그 카페까지 다 내려주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카페까지는 갔지만 또 있잖아요.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전화가 와서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그냥 목소리가 화가 나는 그 에너지가 막 있더라고요. 저도 막 급하니까 그냥 막 에너지가 뭔가 에고가 널뛰는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이런 게 에고가 막 널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감정을 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 얘가 이렇게 널뛰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선생님도 안 오셨는데 내가 이 에너지를 내가 이게 막 널뛰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에너지가 흩어지는데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계실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에너지를 잡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 파장을 막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차분하게 이 에너지 이 안에서 막 이 안도 아니에요 사실. 몸 안도 아니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어떠냐가 되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또 보고 또 좀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놓고 갔어도 근데 또 그때 끝나서 인제 근데 뭐 모여서 조용하게 얘기도 너무 잘했죠. 잘했고 뭐 티켓 나눠주는 것도 가방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참 굉장히 잘했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또 비도 그쳤고 근데 돌아오면서 또 뭐 불안해서 뭐 "어떻게 가냐."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리더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하는 게 리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제가 이 참 달라지는 선생님이 안 계신 같이 또 인제 또 해줄 거다 하셨지만 이제 요번에는 인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못 오셨는데 어쨌든 그 에너지를 '차분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굉장히 어제 저녁도 그렇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신 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메시지 인제 단체 글에다 올려 놓고 제가 마음을 차분하게 한 상태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시끄럽고 불평불만이 있고 막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이러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깨끗해야 뭔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도 정리정돈이 되고 '내가 차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포를 움켜쥐우면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는구나.' 원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근원적인 신념에서도 내가 두려움을 깔고 있고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뭔가 막 그런 마음들을 아침 시간에 명상 시간에 차분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그 우주와 내가 순수한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심상화를 해 놓은 것에 원하는 것이 들어오고 오늘 원하는 것의 단어가 들어오고 원하는 것의 그 문장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감동이 잃게 되는 거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움켜쥐게 되면은 그렇게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공상에 의한 무의식적으로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에 망상과 공상에 빠져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도 밑에는 '잘 안 된다.'가 있지만 '잘 되면 좋겠다.'도 아니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 거에 대한 확정을 짓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 되는 것에 대한 상상. 정말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잘 되는 것에 대한 상상. 오늘은 마음껏 그 무대에서 저는 이제 원래 행사를 왔잖아요. 마음껏 무대에서 더 많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팀들이 좋아서 환호하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하고 갈 거거든요. 저녁 때 인정과 그다음에 이제 갓 탤런트 또 인제 재밌는 또 프로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 이렇게 연습을 해 가지고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껏 오늘은 또 현장에 있으면서 상상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상상을 하고 마음껏 상상을 하고 넣어 놓는 거죠, 이 에너지장에. 잠재의식에 저장을 해 놓고.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공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공상을 하느냐, 각성해서 잠재의식에 상상을 넣느냐, 상상을 하느냐에 엄청난 천지 차이의 이 현실에 엄청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상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공포 덕분이다. 그런데 공상에 의하면 살아있는 것은 공포 덕분인데 공포는 생존 기제 전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기제 전부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주된 방어 기제인 공포를 놓아버리면 어딘가 취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포를 놓아버리잖아요. 취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듣고 뭐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공포를 놓아야 되는데 내가 공포를 놓으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공포, 나의 그림자. 그림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맞죠? 내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타인들의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긴 그 그림자, 공포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심을 놓으면 취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공포를 자꾸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쥐고 있어서 놓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공포심 때문에 내가 공포스러워 막 떨고 있어요. 암만 좋은 다이아몬드나 다 갖다 놓는데 내가 무서워서 탈탈탈탈 떨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에너지, 에고에 흔들리는 감정들 모든 생각들을 고요하게 내려놔야 되고 내가 걸리는 거는 지나가도록 해 줘야 되고 그쵸? 느낌으로 느끼기를 하고 근원적으로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위협을 느끼는 것들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공포 때문에. 공포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죽을까 봐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불러오지를 않고 못하는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돈을 없애. 두려움이 우선. 먼저 두려워서 돈을 없애고 안 벌어야 공포를 더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또 돈이 주는 혜택을 또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우리가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거보다 그 돈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돈이 빠져나갔을 때 그 설컹하는 그런 감정들이 어떤 건지, 그 감정과 우주의 이 에너지 있잖아요. 느낌을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포야말로 몸에 닥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는 거. 공포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공포와 죄책감. 공포와 죄책감이야말로 만사에 실패를 부르고 질병을 발생시킨다. 아파오고 그래서 실패. 공포와 죄책감은 실패와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 공포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원의 신념과 연결되어 있죠. 근원의 신념을 찾는 것이 믿음. 내가 3살 이전에 믿음이란 신념이란
3살, 믿음은 좋은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신념은 3살 전에 어떤 쇼크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쇼크가 와서 부정적으로 막 덜컹 마음이 놓여지, 완전 놀래는 그런 일이 딱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경험,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에 느낌이 세팅이 돼서 그 느낌의 감정과 생각으로 올라오는 그 기전에 근원적인 3살 전의 사건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딱 세팅됐던 그 신념, 부정적인 믿음, 이제 신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많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경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하는 일이라도 공포 때문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가 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포로 하느냐, 사랑을 하면서 하느냐. 그다음에 자기 몸을 보살피는 일도, 내 몸을 보살피는 일도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나 아파서 죽으면 안 돼 하고 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의 가치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몸의 가치와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몸에 대한 소중함. 주신 몸. 몸은 의식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몸을. 주신 선물 중에서 생명력이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진짜는 아니고 가짜지만 이 몸은 선물을 받은 거라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삶에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그들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을 잃을까 봐 겁나서가 아니라 잃을까 봐 겁나가지고 순간순간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보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나를 떠났나? 나를 어떻게 순간적인 어떤 내가 상처를 받았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잃을까 봐 해서 또 내가 나를 떠나면서 나한테 상처 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을 잃을까 봐 겁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나한테 떠남은 어떡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에서 만나고 있지는 않을까? 또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공손하고 친절함은 같은 인간으로서 보살피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인간으로 보살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깔고 무엇을 하느냐, 그냥 사랑으로 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를 원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잘 해내는 거, 내가 일을 잘 해냄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의 자세가 이 주변 사람들의 그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우선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이 있어요. 꼭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내가
느끼기를 하고 해소하고 또,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내 감정, 내 에고가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걸려서. 그 사람이 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거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랑만 하는 마음으로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들과 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도 실적의 공포나 야망 추구 때문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적의 공포, 난 이거 못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실직의 공포나 야망 추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혜택을 받을 사람 때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로 혜택을 받을 텐데 그 혜택보다는 실직 될까 봐 공포심에서 나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는 여기서 실직돼서 일을 못하면 나는 돈이 없어질 거야. 돈도 못 벌어. 돈도 못 벌면 가족들에게 나도 먹고 살 수가 없고 가족들에게 내가 능력 없다고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음, 내가 하는 일로 어떤 혜택을 보지? 어떤 경험을 할까? 좋은 경험을 할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겁나는 경쟁보다는 겁나서 경쟁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해야지, 이걸 뭘 해야지 하고 경쟁을 하면서 겁나는 경쟁인 거죠. 겁나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럼 그 마음이 있어. 그럼 그거밖에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데 좋은 곳에 있어도 내 에너지로, 다이아몬드가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내 에너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무한대로 퍼가래요. 마구 퍼가래요. 마구 퍼가라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약해서 200 이하의 힘이 막 약해서 공포심으로 100으로 70으로 막 무기력으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상태에서는 다이아몬드를 혼자밖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에너지로 들으려니까 못 들고 가는 거야. 부시러기밖에 못 들고 오는 거야. 근데 200 이상으로 사랑으로 그래 어떤 혜택을 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은 혜택,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내 정신세계가 의식이 바뀌면 함께 하는 거로 비교해서 경쟁해서 너보다 내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모든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올 사람은 오는 거지 내 것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한다고 먼저 한 사람이 1등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야. 나의 인연은 오게 되어 있다. 나의 유유상종, 나와 비슷한 에너지는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겁나는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서 큰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운전을 조심히 하는 것도 사고가 겁나서가 아니라 조심히 하는 거는 뭐야? 사고가 날까 봐 조심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깊이 존경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몸을 감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안전운전을 하느냐? 사고 나서 겁나서 돈이 또 나가고 내가 다쳐서 죽을까 봐 겁나서 조심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에서는 내가 겉에서는 친절한 척하느냐, 친절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하느냐. 그래서 존경하기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같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자기 일처럼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 자기 일처럼 느끼기에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 신에게 벌을 받을까 봐 두렵기에
뭔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연민을 느끼는 게 자기 일처럼 그냥 느껴. 그래서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 그렇기도 하죠. 공부를 하니까. 영적인 공부를 하니까 친절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경쟁심 있다는 것도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질투심 있다는 것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속으로 막 삭히죠. 근데 이제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제 풀려나요.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풀려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약해져서 그냥 완전 다이아몬드를 널려놓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가져올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쵸? 에너지가 약해져서 들고 나올 힘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연민을 느끼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억지로 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진보가 빠르지 않을까. 진보가 더 진짜 내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가 청소가 되고 내가 맑아지잖아요. 내가 맑아지기 시작을 하면 타인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래, 이 두려움, 잘못될까 봐 그 30분 걸어오면 되는데 비도 끝이겠지. 올 때는 끝이겠지. 안 끝이더니 다 미팅 끝나고 돌아올 때쯤 돼서는 끝쳤어요. 비가 끝쳤단 말이에요. 끝쳤는데 비가 내리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돌아올 때도 뭐 되겠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마음이 막 조바심 타서 그냥 에고가 쿵닥쿵닥 뛰고 그냥 화가 나고 이런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여러 번 이제 차가 버스를 타고 오니까 개인 버스가 저기 승용차가 없었는데, 아, 우리 부천의 민지님 애기 것도 있는데도 그냥 막 계속 태워서 막 뭔가 헌신을 해주시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곡동에 계신 우리 서영경님도 하고, 어제는 되게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단합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미나 듣는 분들 많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몰라요.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가야 감동이 오는 거지. 어 쟤네들은 감동받는데 나는 감동 못 받으면 어떻게, 비교하면서 뭐 뒤처질까 봐. 그럼 뒤처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감동 받을 거야. 기쁜 거죠. 벌써 이미 감동을 받아서 기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뵙고요.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